지난 20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이 오산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미국 대통령만이 탑승하는 항공기의 호출 부호이며 말 그대로 공군 1호기라는 뜻이죠.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이 대놓고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미군 정찰기는 작전상 보안을 위해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날만큼은 의도적으로 항적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격동의 지역 중 하나인 동북아에 방문하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이 괜히 딴마음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죠. 바이든이 오산 공군 기지에서 내린 이후 옮겨 탄 리무진 역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야수라는 별명을 지녔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 방탄차 캐딜락 1은 야간 투시 카메라, 최루가스 분사장치, GPS 시스템, 9겹 13cm의 두께를 자랑하는 방탄 창문, 20cm 두께로서 보잉 757 항공기의 도어와 비슷한 무게에 달하는 차량 도어, 산소 공급 장치와 화재 진압 시스템, 폭발물에도 견디는 5인치 두께의 강화 금속으로 이루어진 밑바닥, 철과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방탄차체, 후진 주행도 필수로 할 줄 알아야 하는 운전기사 등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야수에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했습니다. 20일에서 22일까지의 방한 일정 동안 바이든 일행이 머무르게 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역시 615개의 객실 모두가 미국에 의해 전세 내어져 호텔의 정문은 경호원들의 차로 깔리게 되었는데요. 세계 제일 강대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방문이니 이 정도 경호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경호에 한 가지 오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각종 언론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바이든을 경호하기 위해 미리 호텔에 와있던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 2명이 한국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난 것인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CNN 등에 의해 미국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국가망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사건은 SS 배지를 착용하고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특별 경호 요원이 한국인 민간인을 만취 상태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경호원들은 일행과 함께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술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호텔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SS 요원들은 원래 근무 전 10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이기에 앤서니 굴리엠이 SS 공보실장은 두 직원이 비번 시간 정책 위반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사실이 우리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즉시 한국인을 폭행한 경호원 2명은 휴직 및 본국 송환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요한 조사는 다 마쳤고 관련된 증거도 다 확보하였다며 미국인 2명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사건 처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도 밝혔는데요. 미국인에게 한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 사실상 이들의 한국 내 처벌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죠.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데이비드 조 한국계 경호원이 2인자로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던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렵거니와 실전 임무에 배치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 불릴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찰, FBI, CIA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곳이 비밀 경호국입니다. 시크릿 서비스 요원 개개인이 모두 사법권을 지녀 누구나 구속영장 없이 요주의 인물을 현장 체포할 수 있고 어딜 가든 24시간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칠레에서 열렸던 APEC-A에 참석했을 때에도 시크릿 서비스 특수요원이 금속 탐지기에 걸려 제지를 당했으나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장에 입장 가능했고 자존심 상한 칠레가 다음날의 일정에서는 무기 지참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사전에 알렸지만 미국에 의해 그 만찬 자체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비밀 경호국의 입지는 막강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구이기에 매년 미 전역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이 도전하지만 1%도 안 되는 인원만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국임을 유지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달러 패권,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조 지폐 관련 사건도 모두 비밀 경호국의 담당으로 관리됩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자부심이 차오를 정도로 엄청난 일을 담당하고 있던 권력의 중심이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동맹국에서 깽판을 치고 말아 직위 해제는 물론이고 해당국에서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심각한 인생 나락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위해 왔다는 첫 메시지를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 길지 않은 연설의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인도 태평양 규범 설정에도 한미 동맹은 늘 함께한다. 이번 방안으로 한미 동맹은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향후 10년간 아태 지역의 변화는 한국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립서비스를 수도 없이 쏟아부었고 21일의 첫 일정으로는 수행원도 없이 현충원을 찾아 헌화,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맹이 잊히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겨 비단 미군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모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방문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과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공동개발 협력을 약속하여 원전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는 현 시기 공교롭게도 미래 안보의 큰 축이 될 반도체와 에너지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지금은 바이든에게 있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최고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의 미국 내 지지율이 39%로 임기 중 최저치를 달성했으며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20%만이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답하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3%만이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인 반면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무려 51%를 기록했죠. 이대로라면 6개월 뒤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것은 예정된 사안이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따라오는 레임덕에 의해 다음 대선 중임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던 중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미국 KLA사의 직원을 마주치자 피터,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자며 대뜸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이 본인의 정치 생명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첫 순방으로 한국을 택했다는 것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바이든은 2013년 부통령일 당시에도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은 가장 훌륭한 동반자라고 강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유달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넥타이 우정을 과시할 정도로 깊은 친분이 있어 원래 한국에 편파적 애정을 갖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이든의 방한 일정 동안 한국과 미국의 친분이 더욱 공고해져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다져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